예, 안녕하십니까. 담연 스님입니다. 자, 오늘도 다시 난야한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난야한담 7번째 이야기, 오늘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재미난 얘기 한 토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주제는 춘추 전국시대의 제목은 한 낭만작의 이야기, 이렇게나 제가 해서 7번째 이 녹화를 영상본을 올리려고 그러는데, 사실 낭만자객이 아니라 슬픈 자객 이야기입니다. 예. 곧바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춘추 전국시대에 태어난 해는 알 수가 없고 451년에 죽은 예양이라는 죄송합니다. 춘추시대 말기에 전국시대 초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나름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협객인데요. 그러니까 이 춘추 전국시대의 가장 유명한 협객이라 그러면은 이 예양이라는 오늘 소개할 이 사람하고 또 형가라는 자객이 있는데,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한데, 이 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나라 그 왕세자하고 그 뜻을 합쳐서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 갔다가 오히려 잡혀 죽게 된 그런 그 인물이고, 이 예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시던 주군이 죽은 것까지는 좋은데 죽고 나서 참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냥 주군이 죽었을 때까지는 참았는데, 어차피 권력 다툼을 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이러면서 참으려고 했는데, 그 주군이 죽고 나서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거, 그거는 못 참겠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주군에게 치욕을 안겨준 다른 권력자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들켜서 잡혀 죽는데, 이 예양의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보면 전반기 후반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, 오늘은 그 중에서 앞부분 이야기만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게, 뒷부분까지 하려면 한 15분 20분 내에 설명이 안 될 것도 같고,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비장미가 있는 이야기여서 이 앞부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6나라의 그 패자들 중에 나중에 진시황이 나오는 그 진나라 말고 다른 진나라가 또 하나 있는데, 그 진나라에서 6개의 가문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그 6개의 가문 중에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범씨하고 순씨라는 두 가문을 번갈아 가면서 섬기다가 다 거기 그 범씨와 순씨 밑에 있다가 그것을 떠나서 지씨라는 그 권력자를 이제 섬기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, 지금 우리도 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누구게 뭐 옛날에 좀 아주 옛날 얘기지만 뭐 노무현계니 정동영계니 해서 좀 걸출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리더감이 나오고, 그 밑에 뭐 국회의원이 됐든 뭐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서 같이 같은 어떤 정책이나 권력 획득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약간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게, 이때도 나름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뭔가 패권을 줄 만한 실력자다 싶으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약간 가신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, 이 예양이라는 사람도 범씨와 순씨를 그런 식으로 가신으로 섬기다가 둘 다 뭔가 자기가 처음 봤던 거와는 달리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그 어떤 주군이라는 느낌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지시라는 사람을 섬기게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주군을 가봐서 처음에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크게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할 것 같아서 갔다가도 막상 그 밑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살아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서 또 다른 주인을 찾는 게 그렇게 뭐 나쁜 일로 이렇게 여겨지던 시절이 아니니까,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시절,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면 그 시절에 어떤 시대상이나 사람들 생각이 어땠는가를 먼저 좀 아시고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우리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근데 이렇게 어쨌든 범씨와 순씨를 섬기다 지씨를 섬기게 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죽은 가리했다, 주군을 자꾸 갈아치운다 하니까 이때 이 예양이 한 말이
범씨와 순씨는 나를 보통 사람으로 대하였고, 반면에 그 지씨는 이름이 지백이라고 하는데, 이 지백은 나를 신복으로 대우하여 주었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이 지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섬기게 됐다라고, 뭐 핑계는 핑계인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. 이 지씨의 수장인 지백이 나중에 6개의 가문이 서로 싸우다가 조씨, 위씨, 한씨 3개의 가문을 멸하려고 하다가 3대1로 싸워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백이 죽은 건 싸움에 져서 죽었으니까 그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,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. 이 지백의 두개골이 오칠과 금칠이 돼서, 옷과 금으로 칠이 되어서 포장이 돼서 그 조씨, 위씨, 한씨 3가문 중에 조씨 가문의 수장인 조양자라는 사람이 본인의 술잔을 만들었다 그럽니다. 권력 싸움에서 져서 죽은 사람을 곱게 묻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해골, 이 머리 해골을 금박하고 오칠하고 해서 그걸 자기 술잔으로 쓴다? 이쯤 되면은 그 지백이 나를 알아줬다고, 제대로 나를 대우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같이 간다 했던 그런 어떤 뭐 협객 내지는 자객 내지는 어떤 무사로서는 이게 용서가 안 됐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조양자 이놈이 감히 내 주군의 그 해골을 오치를 하고 금치를 해서 지 술잔을 써 이렇게 모욕을 줘. 그러면서 이제 딴 건 몰라도 이 모욕만큼은 갚아야 되겠다 해서 이 조양자를 암살이라도 해야 되겠다.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가서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, 이 조양자도 가병 사병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걸 다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, 그래서 암살하는 수밖에 없다 싶어서 처음에는 변소에 숨어서 암살을 하려고 딱 사람 하나 죽이기 좋은 요만한 단도 하나 품에 품고 화장실 뒷간에 딱 숨어 있는데, 실제로 일을 보러 조양자가 들어왔다가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, 느낌이 이상하다,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경호관들 불러서,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경호관들 불러서 야, 이 화장실 주면 뒤져 해서 결국은 이 예양을 잡게 됩니다. 풀속에 칼까지 붙고 자기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 예양을 잡게 되는데, 이 조양자가 이 예양의 충성심을 굉장히, 그래도 야, 이런 사람이 있다니, 이미 자기 죽은 죽고 없는데 내가 뭐 물론 그 죽은한테 모욕을, 그 죽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을 준 건 맞지만, 그렇다고 이미 죽고 없는 죽은을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모욕, 치욕을 대신 갚겠다고 혼자 필기단마라 혼자 들어와? 그것도 칼 하나 품고 이러면서 주변에 자기 가신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양을 풀어줬다고 합니다. 그때 이 예양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오늘 사실은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고요. 이게 이제 어쩜 예양이 조양자를 죽이려고 한 1부라고 할 수 있고 2부도 또 있는데, 2부는 1부만큼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일단 1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예양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 낭만작의 예양 이야기 2라고 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, 솔직히 뒷부분은 좀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조양자가 이 예양을 어쨌든 살려보내면서, 날 죽이려고 한 놈이지만 지 주군에 대한 그 충성심 하나만큼은 높이 살만하다 하면서 가신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봤을 땐 충신 중에 충신이다 싶으니까 살려보내겠다 하면서, 근데 살려보내는 건 보내는 건데 도대체 순시하고 범씨를 걔네 둘도 내가 죽였는데 그때는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칼 들고 안 오더니 지백 하나 죽였다고 칼 들고 오냐? 그 이유나 좀 듣자. 나 진짜 궁금해서, 순수하게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양했단 말이, 산은 위 지기자 하야 사하고 여는 위 열기자 하야 용이라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참 자객인데 말은 멋지겠어.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? 번역을 하자면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, 여자는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한다, 치장을 한다,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럼 뭐겠어요? 사람을 쓸 때
그 사람의 재능을 확실히 알아보고 쓸 수 있는 지백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, 또 그렇게까지 자신을 알아봐준 주군을 위해서 어차피 죽을 거 알면서도 그 주군의 왼수 같겠다고 칼 하나 품고 들어온 이 예양을 한 번은 봐준다. 너의 그 충성심에 내가 뿅 가갖고, 이렇게 얘기하는 조양자, 그래도 나름 사람이 된 사람이고, 그런데도 너 분명히 앞에 순실 범시 섬기기도 했으면서 그 사람들 내가 죽였을 땐 나 죽이겠다고 안 덤비고 암살하겠다고 칼 들고 안 오더니 내 지백 죽였다고 이제 칼 들고 들어오냐 했을 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엔 자객도 이렇게 멋지게 진짜 제가 낭만자객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은 자객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, 뭐 시대가 시대니. 그럼 이 예양 같은 충심과 기백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느냐? 솔직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익 집단이 돼서 좀 속되게 표현하면 먹을 거 있는 대로 모이는 세태지, 절대 이 예양처럼 나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고 하겠다? 없습니다. 뭔가 내가 먹을 게 있을 때 그 사람 옆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밥을 못 줄 것 같다? 그냥 떠나는 거죠. 그러니까 실리는 있는데 일리가 없는 거죠.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예, 어쨌든 이 삼국사기 자객열전의 예양하고 현갈하고 가장 유명한 두 자객 중에 오늘은 예양의 얘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사실 이 자객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춘추전국 시대는 자객이 사실은 자객이 아니라 그냥 무사했던 거예요. 근데 워낙 춘추전국 시대가 시대다 보니 맨날 전쟁하고 나라끼리도 전쟁하고, 또 어느 한 나라가 그 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가문 3개, 4개가 자기들끼리 또 권력 쟁투하면서 싸우고, 이러다 보니까 칼 좀 쓸 줄 알고 이런 무사들이 복수의 복수를 위해서 이런 자객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, 그래서 아예 삼월천 사기 자객 열전에서 열전 중에 자객들만 따로 그 모아서 이렇게 해놓은 편이 있을 정도로 이 춘추전국 시대는 자객이라는 그 직업이 뭐 좋은 직업은 아니겠습니다만, 이게 누군가를 몰래 들어가서 죽이는 업이라 좋은 업은 아니겠으나, 그런 자객들 중에서도 이렇게 낭만자객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, 오늘은 이 난야한담 7번째 이야기로 삼화천 사기 자객 열전 중에 자객 열전에 나오는 예양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